네. 앞에서는 그 아직도 흰쌀밥 그리고 고깃국을 참 희망하는 그 북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 주자는 일본 얘기인데 지금 일본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일본이 강해지는 거가 그 싫은지 뭐 물론 싫죠. 옆 나라가 강해지는 거는 그 무서운 일이니까 일본이 좀 이렇게 약하다, 허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은 미국과 세계 최강의 동맹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 영국과의 동맹, 나토와의 동맹을 대단히 강조하죠. 근데 일본과 호주 동맹을 강조하는데 그 영국, 호주, 일본 세 나라 중에서 월등히 힘이 강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그 힘을 합치면은 그는 세계 1위와 3위의 나라가 힘을 합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가진 동맹 중에서 미일 동맹을 가장 강한 동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그 힘이 더해져서 강한 것을 떠나서 두 나라가 엄청나게 그 밀접해지고 긴밀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최강의 미일 동맹 이것이 이제 확고하게 될 때 앞으로 그 한일 관계,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죠. 예, 미국 학자 중에서 말이죠. 미래를 아주 그 잘 내다보는 학자들 뭐 여러 명 있는데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일본이 엄청나게 강한 국가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그 몇 명의 그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조지 프리드맨 이 사람은 그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뭐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그 예언을 그런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제자격인 같이 일했던 피터 자이언 이 사람은 그 피터 자이언 책 두 권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이 이제 좀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나라로 오랫동안 남아 있을 거고 그리고 손을 뗄 거다. 이 세계 문제에서. 그리고 세계가 그래서 각자 노생의 시대가 될 거다. 그런데 일본은 아시아에서 제일 강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피터 자이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진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츠라는 이분이 연배는 제일 많습니다. 80세 좀 넘었으니까 81세인가 그래요. 이분 역시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하다. 앞으로 그 아시아 정치, 세계 정치에서 거의 1등급의 나라가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지금 미국이 꽉 붙들고 있고 일본은 미국을 꽉 붙들므로써 다시 강한 나라, 그러니까 돈만 많은 나라가 아니라 군사력으로도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가는 길을 택하고 있다. 조지 프리드맨 박사는 그렇게 얘기했죠. 일본은 앞으로 2020년 무렵에 국가가 나가는 진행 방향을 틀 거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전쟁을 못하는 나라였는데 이제 보통 국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게 될 거다. 근데 그거 가는 방법은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는 바다밖에 없습니다. 강대국이 둘이 직접 맞붙이는 거예요. 맞부딪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더 크기 위해서는 미국이 눈을 감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왔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은 그 서로 간에 대해서 그 별로 그 뜨끈뜨끈한 이 우정은 없습니다. 나는 미국이 그냥 좋아 이런 거 절대로 없어요. 그 여론조사 최근에 한 겁니다. 한 5년 됐어요. 2015년에 나온 그 퓨 리서치 조사인데 미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부지런하다고 본다. 뭐 맞는 것 같아요. 94%. 정직하다고 본다. 71%. 그러나 인내심이 없고 36%. 공격적이라고 본다. 31%. 왜? 미국 본토를 직접 때린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9.11 때 미국 본토를 이제 공격당했지만 그건 테러리즘에 공격한 것이죠. 국가로서 미국을 직접 공격한 나라는 현재 일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미국은 창조적이다. 67%. 그랬으면 공격적이고 50% 이기적이다. 47%. 그래서 그 두 나라는 그저 그래요. 국민들은. 예, 그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일본이 믿업지 못해요. 일본도 미국이 처음으로 핵폭탄을 2발이나 떨어뜨렸으니까
그 마음속에 그 응어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참 국제정치가 변하니까 일본과 미국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 속에 응어리진 것이 있으면서 그렇지만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 겉모습을 바꾸는 그게 바로 중국의 부상입니다. 중국의 부상인데 미국인의 68%, 일본 사람들의 75%가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는 나라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인의 30%만이 중국을 신뢰하며, 근데 중국은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이 중국은 안 되고 단 7%의 일본 사람이 중국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과 일본의 공통의 적이 되는 겁니다. 미국인의 47%가 일본의 지역적 군사적 역할을 요구한다. 아직도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막는데 좀 나와줘야 된다가 아직 2015년 현재 50% 미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일본이 더 커지는 게 무섭거든요. 일본인의 23%만이 그러기를 원한다. 일본 사람은 우리는 그냥 2차 대전하고 이제 그거로 끝이야. 더 이상 우리는 군사강국이 되기 싫어. 일본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정치가들이 지금 일본을 일본 국민들 생각하고 조금 다르게 미국하고 갖다 이제 완전히 미국하고 딱 붙여놨습니다. 찰떡궁합을 만들어 놓는 그 역할을 지금 일본 정치가들이 지금 한 겁니다. 미국 사람, 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나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요거 이제 2019년에 조사한 거니까 뭐 한 1년, 2년 된 건데 물론 이제 미국도 들어갑니다. 나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니? 미국이 제일 좋아가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긴 많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라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이태리, 뉴질랜드,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순으로 쭉 나가는데 일본이 없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요거 다음에 2021년에 그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서 조사한 자료에는 일본이 2등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나라 캐나다 그 다음에 일본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미국이 좋아하는 10나라 중에서 이태리하고 아일랜드가 빠져나가고 2021년 조사에서는 일본하고 독일이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보고서 일본 사람들 미국 얘기 열심히 잘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일본이 아주 괜찮은 나라라고 얘기하기 시작했구나. 금년 자료는 그렇게 나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말이죠. 일본의 총리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특히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 진주만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전쟁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예민한 거라. 일본 사람들도 미국한테 핵폭탄 맞은 사람들 그 분노심이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괜히 말썽거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그랬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 이제 아베가 처음으로 그 금기를 깼습니다. 아베 총리가 하와이를 가가지고 그 하와이 가보면은 진주만에 거기 그 옛날 미국 배 아리조나라는 그 군함이 깔아앉은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군함이 밑에 깔아앉은 게 보입니다. 거기서 기름이 뽀글뽀글 뭐 몇십 년을 올라왔대요. 거기 가서 아베가 미국을 공격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때 죽었던 미군 병사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을 2016년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급격히 그 관계가 좋아지는데 이걸 위해서 여러분 사진 보겠습니다. Japanese Prime Minister 신조 아베 offers Pearl Harbor condolences. 진주만에 와서 참 전몰 장병들한테 위로의 말을 했다. 그리고 그 오바마 대통령 때죠. 둘이 죽은 사람들 명단 쫙 있는데 하루에 2,400명 죽었습니다. 그날 진주만 공격하는 날. 그 앞에서 꽃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이제 일본 외교가 이때 아주 대폭 바뀌는 그러니까 프리드만 교수가 2020년에 일본은 국가의 진행 방향을 바꿀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존조를 일본 정치가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예. 최근에는 말이죠. 그 뒤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고 경기하는 거가 일본의 일장기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빛이 뻘쩍 펼쳐나가는 거. 그게 일본 해군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본 군함 뒤에는 다 그걸 꽂고 다닙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세요. 그 뒤에 정말 우길 승천기라고 한국 사람들 얘기하죠. 태양이 뻗어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단 일본 군함이
진주만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그 상징적인 그림이죠. 정말 그 원수 중에 원수가 더군다나 그 나라의 해군 군함이 미국의 진주만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요건 제가 그 최근에 본 그 사진인데 미국 유튜브에서 본 사진인데 사진은 좀 몇 년 된 것 같아요. 일본 군함이 진주만에 와 있는데 그 일본계 미국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늙은 사람들이 그 일본 해군 깃발 들고 그 배가 와 있는 데 가가지고 환영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또 사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예, 최대의 적국이었던 미국과 일본이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서 군사훈련까지 같이 하고 있다. 이 진주만에 와 있는 일본 해군은 미국과 훈련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하와이에 사는 일본 사람들은 교포가 아니죠. 그 일본 하와이에 거주하는 일본 사람 보니까 늙은 사람이네요. 한 7, 80 넘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일본 해군기를 들고 와가지고 그 일본 군함 앞에서 이거는 그 외국 나가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우리가 그 미국 비행장에 태극기 단 비행기가 내리면 감동스럽습니다. 매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나라 비행기가 이 공항에 도착하는 거 보면은 그 마음이 찡하죠. 근데 이 사람 일본 군함이 온 걸 보고서 이렇게 와서 환영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 7월 1일 날 뉴스예요. 일본하고 미국이 사상 최대의 군사훈련을 전개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하고 일본이 훈련한 뉴스를 이렇게 그 기사 찾아보니까 2021년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11월, 12월 사실상 1년 내내 일본하고 미국이 그냥 여기저기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본어법은 전쟁 못하는 나라라고 얘기했었죠. 전쟁도 못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훈련을 하는데 지금 훈련하더라도 규모가 오키나와에서부터 홋카이도까지 일본 전체에서 훈련을 다 하는 겁니다. 이런 그 대규모 훈련을 우리나라는 최근에 어떻습니까? 왜 미국하고 훈련 안 해? 그것 때문에 좀 많은 비난하죠.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지금 북한은 계속 핵무장하고 있고 미사일을 쏘는데 한미 양국은 왜 훈련을 안 한단 말이냐. 훈련 안 하면 그게 동맹이야? 라는 식으로 그 비난이 많은데 지금 일본은 그냥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거는 이제 2021년 12월 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얘기죠. US military drills take place amid escalating tensions from China, Russia. 지금 미국이 중국, 러시아하고 전부 다 이렇게 그 긴장 관계 있죠. 그 와중에 미국하고 일본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전개하였다. 이 훈련 이름이 Exercise Resolute Dragon. Resolute는 뭡니까? 결단, 결의 이런 뜻이죠. 그 뒤에 용의 결단 훈련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훈련은 지난해 12월 달에 했는데 지난달이죠. 오키나와에서부터 홋카이도까지 일본 전체에서 하는 훈련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열심히 군사훈련을 하면서 일본은 야금야금 타부를 깨나가고 있습니다. 타부를 하나씩 깨나가고 있어요. 그 타부 깨진 거 한 두세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일본의 부총리죠. 아소다로. 이 사람은 총리도 했던 사람입니다. 아소다로 씨가 대만에서 전쟁이 터지면은 일본은 참전한다. 이거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여기에 대해서 신문에도 언급이 안 나서 놀랐습니다. 일본이 대만에서 전쟁 나면 참전하겠다는데 그거를 왜 아마 신문에 못 넣은 것 같아요. 그 얘기 하자마자 일본 방위백서 나왔는데 방위백서 제가 표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보여드릴 거예요. 방위백서 표지는 사무라이가 말 타고 가는 것을 검은 펜으로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 11월 27일입니다. 2달 채 안 된 얘기예요. 11월 27일 날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그 자위대 사열식에 가서 육군 사열식입니다. 육상자위대 어떤 부대에 가서 일본은 자국의 방위를 위해서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 이건 다 간 거예요.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쏜 데 대해서 유감스럽다라고 했는데 일본은 그런 것을
선제 공격하겠다라고 지난 11월 27일 날 얘기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일본이 그렇게 이거 다른 경우라면 막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베 신조 총리가 이거는 뭐 이 사람은 총리를 이제 관뒀으니까 한 그 세미나에서 대만 해협에서 만약 전쟁이 난다면은 그것은 미일 방위 조약이 작동하는 경우가 된다. 그 미국과 일본의 방위 조약은 대만이 중국의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도 작동되는 거다. 예, 전쟁에 가겠다는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일본이 지금 완전하게 정상적인 국가, 그 무장 국가로 올라가고 있다. 방위백서 금년 놓고 보겠습니다. 이제 작년 놓고가 되네요. 2021년 거니까. 예, 사무라이가 말 타고 가고 있죠. 이거 책은 A4 용지보다 더 큽니다. 책이 커요.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예, 이런 그림에 방위백서가 나가게 된 의미가 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일본은 아까 그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츠도 얘기했고 피터 자이언도 얘기했고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얘기했듯이 이제 막강한 나라로 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대만 신문에서 그 금년에 지금 그 말 타고 사무라이가 가는 그 방위백서에 나온 아주 재미있는 사진 한 장을 이제 공개했는데 그 뭐 일본 방위백서는 중국 이야기, 뭐 북한 이야기, 뭐 이렇게 한반도 다 이렇게 나오죠. 중국 지도에서 대만을 빼버렸습니다. 작년 것까지는 중국 지도에 대만을 이렇게 중국의 일부인 것처럼 이렇게 표시했는데 2021년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는 중국에서 대만을 제외했다. 대만은 옆에 있는 나라 다 회색으로 처리했는데 대만도 회색으로 처리했습니다. 예, 이거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동아일보 엊그제 자료예요. 1월 6일이니까 그 오늘 방송하는 그날, 오늘 아침 거네요. 미국이 자동차의 왕국이죠. 예, 미국에서 정말 미국 자동차 정말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많지만은 그런데 미국 자동차 역사에서 90년 만에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 차가 미제차가 아니라 일제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타가 1위로 올랐어요. GM이 2등입니다. 우리가 GM, 제무씨라고 해요. 그 미국 트럭 다 뭐 나이 드신 분 제무씨라고 다니겠습니다. GMC. 예, 토요타, GM 90년 아성 넘어 미국 1위. 예. 우리가 일본은 뭐 지금 다 끝났어. 자동차도 국산이 더 좋아. 컴퓨터도 한국 거가 더 좋아. 뭐 이렇게 막 그 자만하는데 다른 측면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1등이 된 다음에 미국의 이제 토요타 법인 사장이 한 말이 또 놀라워요. 아마 일본 본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지시를 했을 것 같습니다. 판매량에서 GM을 제치긴 했지만 이는 우리의 목표도 아니고 지속 가능하다고 보지도 않는다. 1등 했다고 잘난 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미국의 비위를 상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지금 아까 제가 2021년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그 잡지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1등이 미국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 1등 캐나다입니다. 2등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2등으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3등이 독일, 4등이 스위tzerland, 스위스, 5등이 호주, 6등이 미국, 등수가 내려갔어요. 민주당이 집권할 때 미국은 미국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 많습니다. 공화당이 집권할 때는 미국이 항상 1등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당마다 좀 성격이 달라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 7등, 영국 8등, 스웨덴 9등, 네덜란드 10등. 아까 그 말한 그 데이터하고 뭐 두 나라가 차이가 납니다. 이태리하고 이제 아일랜드가 빠져나갔고,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독일이 여기 들어갔는데, 일본은 그만큼 이제 미국한테 이거 괜찮은 나라네, 믿을 수 있는 나라네, 진주만 때렸던 이 고약한 놈들이 아니네 라고 인식받아가면서 야금야금 이제 강대국으로 가는 길을 이제 밟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 제가 말이죠. 그 지금 클라이드 프레스, 이 사람도 뭐 동아시아에 관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이건 뭐 나온 지 뭐 한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한국말 번역본이 안 나왔는데, 이 책 앞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세계 패권을 놓고 싸운다 해놓고 미국 편인 나라, 중국 편인 나라 이렇게 지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파워포인트로 이제 올려줬는데 거기에서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으로 들어간 나라가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그 외에 유럽에 있는 나라 몇 나라 더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뭐로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저 그런 동맹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저 그런 동맹국. 이거는 앞으로 참 상당히 썰렁한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대만도 열렬한 강력한 동맹국. 영어로 그냥 읽겠습니다. Strongly allied with the US. 미국과 강력하게 동맹으로 연계되어 있다. 거기에 일본, 호주, 대만, 영국, 캐나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들어가 있고. 그리고 allied with the United States. 미국하고 그냥 동맹국. 거기에 한국 들어가 있고 월남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레스토비츠 이 사람은 몇 년 전에 2015년에 Japan Restored라는 책을 썼습니다. 일본이 이제 제자리를 다시 찾는다. 이 책 내용은 2050년이 되면은 일본은 경제력으로 엄청나게 부흥하게 됐고 그리고 모든 every area 모든 측면에서 월드 리더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일본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국제 정치를 냉혹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나라는 망할 거야라고 얘기하고 마음에 드는 나라는 좋아라고 얘기하는 건 안 돼요. 우리 국민들 올바로 보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통일연구원에서 나온 통일의식 조사에서 한미동맹 중요하다 93%입니다. 주한미군 현재 있는 것이 좋아 중요해 90%입니다. 통일 후에도 나가면 안 돼가 61.4%가 나옵니다. 우리 국민 여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미국을 좋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죠. 66%, 중국은 12%, 러시아는 12.2%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지금 미국하고 관계를 소홀히 하고 소홀히 하겠다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죠. 우리 국민은 당을 다 초월합니다. 어디 좋아하세요? 여당 좋아하는 사람, 야당 좋아하는 사람이 모두 다 평균 냈을 때 93%가 미국은 한미동맹은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96.4%가 좋다고 대답했고 한미동맹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조차도 93.9%가 한미동맹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누구도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거보다 더 먼저 나왔던 거 저가 이제 한번 소개했던 겁니다. 이거는 국방연구원에서 나온 조사인데 거기에서도 대부분의 국민이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된다. 93.8입니다. 그러니까 같아요. 통일연구원은 93 그리고 국방연구원은 93.8 그런데 정치가들이 한미동맹 깨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한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문으로 일본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일본해라고 써 있는 중국의 공식 지도입니다. 피터 자이언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일본이 무서운 나라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 사람이 책에서 내가 인용한 건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한국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다. 미국이 손을 떼게 되면 한국의 끔찍한 지리적 여건, 미국의 보호하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지리적 여건은 다시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한국은 땅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상대인 중국과 그리고 바다에서는 한국보다 월등히 뛰어난 상대인 일본과 그 사이에 껴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미국하고 계속 잘 지내야 되고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일본하고 미국은 중국을 그냥 놔두지 않을 거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오늘 강의는 대충 다 했는데 그 해리스 대사 그 사람은 일본계 미국인이고 미국 해군 대장이고 한국에 이제 대사로 왔다가 이제 최근에 작년 1월 21일 날 이제 미국으로 다시 귀임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그 이후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 왜 대사를 안 보내는 거예요, 한국에?
뭐 실용적인 외교 북한하고 예. 뭐 그건 뭐 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해리스 대사가 종전선언 서명한다고 뭐가 바뀌겠나? 그는 너무나 우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어떤 그 동아일보의 그 논설위원 한 분은 그건 항복선언 아니겠냐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그 우리나라 외교가 이렇게 그 녹록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지금 막강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잘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